제가 수업 시간에 듣는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氧화탄소 가스는 이게 단순한 한두 군데 장기의 이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온몸에 여러 장기 이상을 가져온다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해갖고 이제 그 길로 제 모교 서울의대 도서관에 가서 쫙 뒤졌죠. 색인이라든가 이런 지금까지 컴퓨터로 쭉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1919년 이때부터의 그 국제 저널 이런 책들을 쫙 뒤져보니까 이氧화탄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상당히 놀랐죠.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환자들에 대한 증상 기술이 제가 맞아봤던 그 환자들하고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쫙 끼치고 거의 갑자기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타임머신 타고 어떤 그 터널로 쫙 들어가고 그 다른 세계 사람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거기에 나와 있는 환자들과 만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, 이분들. 제가 봤던 그 실조 증상, 표현이 안 되는 증상, 우울해하고 눈물을 항상 흘리고 있는 거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어떤 소명을 부여받은 것 같은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환자를 보고 또 그런 과학적인 배경을 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분들은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. 이거는 내가 의사로서 이분들을 받쳐주는 게 내 역할이겠다.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하던 병원 거의 다른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거의 전업으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. 이게 사실은 또 산재 인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뜻대로 많은 분들의 뜻대로 이게 인정받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. 그 당시에는 특히요. 예.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결국은 직업병으로 이렇게 고생한 분인데 그분한테 당신 술 먹고 계집질 하더니 매독 걸린 거 아니냐, 뇌매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회사에 가서 따졌더니 그 누구 담당하는 사람이 당신 그렇다고 이렇게 모욕을 받고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완강하게 책임의 필요한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본인들의 그 피해자들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의사의 조언만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. 이건 운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거의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상황이 되니 그분들이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힘을 모아주셨군요. 강한 소위 그 투쟁력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겁날 정도였어요, 그 당시. 저도 병원 문 닫긴 싫은데 놀랄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올림픽 앞두고서 춘천에서 구리로에서 서울로 성화봉송을 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조사해서 해결 안 해주면은 그 며칠 앞두고서 거기를 막겠다. 우리는 그 수밖에 없다. 전 세계에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다. 그러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왔는데 국회 쪽에서 어떤 그 해결책을 만들자라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도 성화봉송로 막힐 거고 그러면 뉴스거리가 그냥 해외 토픽으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 가서 회사 쪽 대표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면을 해서 과학적으로 그거를 의학적으로 진단해 줄 사람들, 판정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쪽에서 지정하는 의사 3명, 또 이 원가협에서 지정하는 의사 3명, 3대 3으로 모여서 의사 대 의사로서 그 환자만 놓고 기록만 놓고서 판정을 하자라고 들어갔던 거고.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허용이 되잖아요. 또 나라에 따라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의사 드디어 됐다 했는데 그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어요.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지정하는 의사분들이 이런 질병은 이거는 본인의 개인 병일 수도 있다.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병이 복합됐다고 보면은 다 설명이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우리의 주된 논거는 어떻게 개인의 병이 이 몇백 명이라는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젊은 나이에 40대 50대 나이에 나올 수 있느냐. 근데 그건 통계학적인 숫자죠. 그럴 수 있는 거죠.
하루에 갑자기 교통사고 많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나오는데야 방법이 없었어요. 그래서 끌다가 상대방의 신장을 전공한 내과 교수님이 신장 조직을 띄어서 그걸 전자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뭐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저도 이제 임상을 해봐서 알지만 신장 조직 검사는 그 조직 검사에 따르는 그 사망률이 또 있어요. 굉장히 높아요. 왜냐하면 신장 주변에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 동맥을 건드릴 경우에 즉시 수술실에 올려서 그걸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출혈도 돌아가시거든요.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, 이 피해자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전에 나와 있는 몇십 년 된 그런 거를 구태여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다가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? 왜 조직 검사까지 가야 됩니까? 그런데 이분들은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달을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자원자를 잡았더니 설명을 충분히 해줬죠. 이 위험한 건데 지금 그 길이 막혀서 이거밖에 없다고 했더니 몇 분이 나서셨어요. 조직 검사 하겠다고.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을 조직 검사를 거쳐갖고 다음 모임에 갔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요. 그 교수님 얼굴도 그렇고 드디어 이분들도 뭔가 본 거예요. 기저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늘어나 두꺼워져 있는 게 딱 나온 거예요. 왜냐하면은 피부에 자꾸 마찰을 주면 거기가 굳은 설백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독성가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 두꺼워져 있는 게 나온 거고 그 신장내과 교수님 처음 본 거예요, 이거를.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뭔가 있다. 그래서 인정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서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이게 좀 뭐 지난하고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게 참 재무부, 상공부, 노동부 등 12개의 관계부처는 원진 레이온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직업병 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그때 일반 그 산재 보상 기준이 너무 낮았어요.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, 젊은 분들이 볼 때는 특히 놀랍겠지만 완전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거나 눈을 시력을 잃거나 사지절단이다 이런 정도의 1등급인 경우에 그 당시에 액수로 아마 4천, 5천만 원 됐던 것 같아요. 그거밖에 안 돼요? 그거밖에 안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뭐 약간 끝이 잘리거나 흉터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에가 14등급인데 몇백만 원이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해서 보상됐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갖고 우리는 1등급은 1억을 해야 된다. 14등급은 1,000만 원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스케일을 확 올려놨죠. 서들 잘 지냈어요? 왕비 오셨습니다. 아니 지금도 그때 직원분들하고 연락을 하신다고 그래요. 예. 아, 그때 열심히 정말 같이 뜻을 맞춰서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요. 한 번은 저희 이제 어머님이 사실은 양평에 다 와서 요리 맛있게 먹고 그러셨습니까? 옛날 얘기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아주 재밌게 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. 뭐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, 저도.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으로 또 유학을. 예. 야, 이게 WHO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. 또 조셉 뭘? 하버드. 아니 조셉 진짜. 지금 WHO를 그냥 가신 게 아니야. 제가 사실은 아까 얘기 들으면은 와 너무 좋다는데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시간들이 아니 이거 뭐 원진 레이온 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